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백인대장의 이재승입니다. 6월 평가원을 앞두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5월 모의고사 이렇게 치르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5월 모의고사 저와 이제 공통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할 텐데 오늘 문제들은 그래도 이제 좀 무난했던 것 같고요. 막 엄청 특이한 점은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옛날에 이제 나왔던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적당하지 않았나 싶은데 또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이제 좀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푸는 속도와 어떤 계산량이나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통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봅시다.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다항함수의 미분계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 리미트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를 찾아야겠고요. 그리고 다항함수기 때문에 미분은 당연히 되는 상황이고요.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0분의 0꼴 이런 게 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분모에 h에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자도 결국은 극한값이 0이 돼야 돼서 G1이 결국 4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면요. G'1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결과물이 9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네들로부터 F1과 F'1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G1이 4라고 했으므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요. 이 F1이 결국 4라고 할 수 있어서 결국 F1은 2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G' 1 요거 부분을 처리하려면 여기 있는 요 식의 고배 미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요. 고배 미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1에 fx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에 f'x 역시 여기다가 x는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집어넣어 주시면 f1이 아까 2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1 집어넣어 주시면 이 f'1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물이 9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가 6이니까 f'1은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 줘야 등식이 성립하겠고요. 여기 있는 f'1이 2분의 3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답은 이렇게 3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걸 구하려면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를 해야겠고 여기 있는 이 넓이 이런 것들로 이제 사인 값을 알아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가 예각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A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요 길이들을 좀 보면 15가 좀 많이 길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반영을 좀 시켜주면요. 요 정도 길이가 4라고 하면 되고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리시면 되죠. 자, 요 길이가 한 15 정도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하려면 이제 이런 각을 세타라고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좀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5 곱하기 사인 세타 요게 삼각형 넓이인 24다. 이런 걸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2고 넘어가면 10이라 사인 세타의 값이 약분하시면 되고 그럼 5분의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연스럽게 코사인은 5분의 3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제 이용하려면 요거의 외접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요 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요 길이를 알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을 진행하겠습니다. x제곱이 16 더하기 225 마이너스 120 그리고 코사인 값은 아까 구했죠. 그죠?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요게 지금 24에 72고 여기서 요게 더해서 71을 빼면 169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가 결국 13이라는 걸 금방 구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13이다. 여기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사인 세타분의 13 요거 한 게 2r이다. 이게 사인 법칙이죠. 우리의 목적은 요 r을 구하는 거니까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아까 5분의 4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낮의 R은 4분의 65를 2로 또 나눠야 되는 거니까 결국 8분의 65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1번 보시겠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역시나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A1의 값들을 구하는 건데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여러 개를 빠짐없이 다 구해줘야 되겠고, 결국 기준이 되는 식은 이 식이라서 A1부터 A2, A3 그냥 딱 그 정도만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A1이 지금 뭔지를 모르는데 A1이 음수일 수도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를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A1이 만약에 이 위의 줄처럼 음수다 이렇게 하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A2라는 이 친구는 음수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다음 게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A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순간 이 값은 양수로 바뀌게 됩니다. 양수로 바뀌면 이제 3을 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A3가 마이너스 2A1에서 결국은 3을 뺀 거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A3가 여기 보시다시피 A1 더하기 4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다시 이걸 써줘서 요 방정식을 풀면 A1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A1이 음수라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A1이 마이너스 7이죠, 그렇죠?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3분의 7이던데 마이너스 3분의 7은 0보다 작으니까 저건 답에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저걸 이제 답에 포함시키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A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1이 있을 것이냐, 이걸 이제 보려고 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2의 입장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3을 빼기로 했죠, 아까 전에. 그래서 3을 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양수에서 이제 3을 빼니까 3을 뺀 거는 여전히 양수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3을 뺐는데도 여전히 양수다. 뭐 요거부터 진행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진행합니다. 그러면 A3는 이게 0보다 여전히 크거나 같으면 3을 또 한 번 빼야 되기 때문에 A1 빼기 6 이렇게 될 텐데, 근데 다시 한번 A3는 A1 더하기 4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A3가 결국 A1 더하기 4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절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결국은 얘는 3을 빼고 나서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이제 A3는 0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2를 곱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A1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 역시나 A3는 아까 A1 더하기 4라고 보기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조건에, 그래서 요걸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A1이 2라서 A1이 3분의 2다. 그리고 3분의 2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3을 뺀 건 음수인 게 정확히 맞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것도 답에 포함시켜줘야 된다. 요 두 개를 합쳐달라고 했죠. 요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고, 보기에서 찾아준다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12번 보시겠습니다. 운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건 일단 원점을 출발한다. 그리고 시간이니까 뭐 당연히 0보다 오른쪽에서 진행을 하고, 여기에는 속도식이 나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분명히 인수분해가 됩니다. 13, 18,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거를 뭐 잠깐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들어갈 때 적당히 좀 그려보면요, 대충 저 이제 속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여기는 뭐 8이라고 할 수 있겠고 0에 여기는 1이고 여기가 3분의 8이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을 보시면요, t가 1일 때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냐고 했는데, 아시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속도가 일단 0이 돼야 돼요. 일단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멈췄다가 다시 그 방향으로 가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속도의 부호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시죠? 1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지금 VT 그래프인데요. 1일 때 0 되고 부호가 플러스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운동 방향이 정확히 바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정확히 맞고요. 그 다음 니은은 P의 가속도라고 했는데,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AT라고 좀 쓸게요. 자, 니은 보통 가속도는 이제 A라고 하니까
AT 이렇게 들어가면 저걸 한 번 더 미분하시면 t 빼기 11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가속도가 1이 되는 시간을 일단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는 1. 결국 시간이 이제 2일 때, t가 2일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일 때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위치는 또 속도를 적분해야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는 위치는 보통 xt라고 많이 하니까 이렇게 적어보시면요. 저거 적분만 하면 되겠네요. t3승 마이너스 2분의 11t제곱 그 다음 더하기 8t. 그리고 역시나 적분상수는 없습니다.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뭐 2를 잘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때 위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2를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는 8이고 여기는 빼기 20이고 여기는 16 이렇게 돼서 24에서 21을 빼니까 결국은 2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2일 때의 위치가 2다. 이것도 정확히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디귿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0에서 2까지 이거는 이제 움직인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는 뭐 아시죠? 오른쪽으로 간 것도 더해야 되고 왼쪽으로 간 것도 다 더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사실은 뭐 절대값을 씌워서 속력을 적분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이거를 이 그래프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분의 8이면 사실 뭐 2가 뭐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요 정도 있다고 쳐보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 0부터 1까지의 요 윗부분의 넓이와 1부터 2까지의 요 부분의 넓이 그 두 개를 고스란히 더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계산할 때 물론 이제 적분을 하면 되죠. 그렇죠? 적분을 해서 빠짐없이 잘 계산해서 둘 다 잘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0부터 2까지 한 번에 적분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밑에 게 이제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걸 따로따로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다 아실 텐데 2차 함수가 ax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든 뭐 다른 직선이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있는 이 넓이 공식이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사실 여기서 요 넓이와 요 넓이를 구할 때요. 여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볼록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림이 좀 이렇지만 지금 이런 상태라서요. 여기에 삼각형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건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여기 약간 삐져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 넓이는 우리가 삼각형을 구성해보면 이렇게 삼각형 구성했을 때 이 부분이 밖으로 삐져나가고 얘는 모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냥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없애고 여기에 갖다 붙이겠다. 지금 이런 짓을 왜 하냐면 최대한 계산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최고차항 개수는 어차피 똑같고 베타 빼기 알파에 해당되는 게 여기도 1 빼기 0이라서 1이고 여기도 2 빼기 1이라서 1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삐져나온 부분을 여기다 채워주면 결국 이 삼각형 넓이를 두 개 더해주면 되겠다. 이거를 좀 빨리 하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를 사실 뭐 대입을 해주면 여기다 2 대입하는 거잖아요.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죠. 이 점이 2,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8, 4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이 길이 1이니까 그리고 높이가 2죠. 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하는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어요. 얘네 둘이 더하면 뭐 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거리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가볍게 틀렸다고 해줘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답이 기역 니은이고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약간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일단 보면 이 말이 제일 중요하네요. 문제에서 일단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수가 0부터 12까지라고 지금 써져 있어요. 0부터 12까지. 그러면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12까지밖에 안 나와 있으면 다른 부분은 도대체 F가 뭐냐? 뭐 약간 이런 게 궁금한 상황이죠. 더구나 구하라는 게 F28이기 때문에 F28은 앞쪽으로 좀 당겨서 여기서 뭔가 구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좀 읽어보니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F에서의 X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그쵸?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이다.
이 말을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걸 말로 풀었으면 사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우리가 뭐 K라고 했지만 사실 모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X라고 생각을 해보면 12칸을 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fx 더하기 12 이거에서 fx를 빼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뭐 x 더하기 12에서 x를 뺀 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게 평균 변화율 아닙니까?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요. 물론 k라고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게 2분의 1을 만족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상황이. 근데 여기는 뭐 x는 뭐 약분하면 되니까 12를 이쪽에다 곱해주면 이게 6이라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익숙한 이 조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f의 x 더하기 12는 결국 fx 더하기 6이다. 이런 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12칸까지는 요거에 대한 식을 잘 따르는 함수가 있는데 옆으로 12칸을 보내면 원래 있던 개를 6칸을 위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뭐 나오겠죠. 굳이 구한다면. 그래서 요거를 말로 풀었으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순발력을 좀 발휘하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요 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F28을 점점점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물론 요거를 뭐 나누기 하고 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루트 뭐 무리함수분의 AX 뭐 이런 걸 그리는 건 사실 공통의 범위는 아니잖아요. 뭐 미적분을 이용하면 어떻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의 그래프를 그릴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인데 오히려 이건 루트 빼기 1이 밑에 이제 깔리는 거니까 저런 거 오히려 유리화를 하셔야죠. 그렇죠? 유리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나누고 싶은데 사실 잘 보시면 0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0이고 0 집어넣으면 여기도 0이라서 항등식밖에 안 나오는데 뭐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원래. 그쵸?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걸 따져야 되는구나. 일단 좀 써보겠습니다. fx가 있는데요. 저걸로 일단 나누겠습니다.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분의 ax 이런 상황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0일 때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f0이라는 친구는 f0이라는 친구는 다행히 그냥 극한값으로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구나. 0쪽으로 이걸 보냈을 때의 값으로 f0을 처리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유리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리화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X는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뺀 EX도 가만히 있게 되고 그 다음 얘 이제 켤레를 위아래에 곱한 거니까 루트 2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유리화를 하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지금 구하라는 게 F28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요 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인데 우리가 x가 0이 아니라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x는 뭐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f0은 그래도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으로 대체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f0을 잠깐 구해보면 이제는 여기다 0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요 2하고 2가 약분되면서 a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식은 0부터 12까지만 넣으셔야 됩니다. 28 막 이런 거 저기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12를 뭐 한번 좀 또 넣을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가 F12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다가 12를 집어넣는 건데 12 집어넣으면 이거 25라서 루트 25는 5니까 6, 2로 나누면 3이죠? 3a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 보이시죠? fx 더하기 12에서 fx를 빼면 6 차이가 나야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얘를 빼면 6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써둘게요. 요거구나. 3a에서 a를 뺀 2a가 6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a가 3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a에다 3을 좀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이제는 천천히 해볼게요. 이거 실수하면 절대 안 되겠죠? F2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F28은 여기다 12를 빼버리면 F16 더하기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F16은 또 F4 더하기 6이니까
그럼 6에다 6을 더하니까 뭐 10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F4는 이제 4를 여기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0이랑 10이 사이에 있는 애니까 여기다 4만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4 대입하면 이게 또 루트 9라서 그렇죠? 3 더하기 1 4를 2로 약분하면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 얘는 6 더하기 12 이렇게 돼서 결국 답이 18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요. 보기에서 찾아준다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성락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고요. 이거는 좀 잘 관찰을 해보시면요. 일단 sin x 그래프는 뭐 확대 축소도 없고 그냥 딱 정상적인 그림이 0부터 2파이까지 딱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위에를 보시면 k고 밑에를 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k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이런 걸 당황하실 게 아니라 그런 거 아시죠? 요거 잘 보시면 요거 제곱이 k제곱이고 요거 제곱하면 1 빼기 k제곱이잖아요. 더하면 1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이제 읽으시고 결국은 이제 어떤 값을 집어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잠시 여기를 잠깐만 알파라고 놓으시면요. 알파를 집어넣은 게 결국 k인데 그건 사인 값이잖아요. 그렇죠? 사인 값인데요. 근데 여기 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k 제곱은 결국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을 더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코사인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 길이가 알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사인 코사인은 옮기면 다 평행이동 돼서 다 겹치게 만들 수 있고 다 굴곡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 길이가 알파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여야 걔를 사인에 집어넣었을 때 코사인이 되는 거 알겠나요? 그러니까 물론 요 점의 좌표는 이제 파이에다 그걸 더해야겠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길이랑 요 길이만 생각을 해보세요. 요 길이가 알파인데 여기 있는 요 길이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돼야 걔를 적용을 했을 때 사인 값이 코사인 값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고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 수 있고 근데 여기 이 길이가 파이이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 여기 뭐 좌표를 굳이 구하고 싶다면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다. 그걸 적용하면 결국 부호도 반대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 정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이제 뭐 파이 빼기 알파고 뭐 이런 상황이면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요 길이는 파이 빼기 2알파다. 사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요 부분은요. 여기 있는 요 길이가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인데 어차피 다 대칭적인 거 아시죠? 여기도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오히려 2알파가 될 수밖에 없어서 얘네 둘이 그러니까 즉 여기 써볼게요. 저기 A, B와 C, D를 더한 게 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좀 더 이제 혹시 좀 헷갈리면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요 길이는 선생님이 길이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 단순히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 그래야 코사인으로 바뀐다. 하지만 실제 좌표는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다. 적용해보면 부호도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문제에 뺀 게 나와 있는데 방금 더한 게 파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A, B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요식에서 저기 있는 저식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를 빼버리면요. CD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2AB 이렇게 나오겠죠. AB 길이의 2배가 자 파이에서 9분의 2파이를 빼면 당연히 9분의 뭐 7파이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AB의 길이는 18분의 7파이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거는 14번 치고는 그래도 좀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이런 부분은 요 번호들은 충분히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평가원 같은 거 준비할 때는 좀 더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고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객관식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잘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3차 함수도 아니고 4차 함수도 아니고 다행히도 2차 함수고 역시나 난이도를 조금 쉽게 조절해 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요 P가 뭐 범위를 나눌 필요도 없고 P가 분명히 1보다 크다고 써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고요. 여기다 이제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x제곱 빼기 px는 뭐 그릴 필요가 있겠고요. 뭐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근데 여기가 p고 여기가 0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상황 파악을 좀 한 다음에 다시 지우고 그림은 좀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상황이 fx입니다. fx에 일단 절대값을 씌우긴 해야 돼요. 절대값 씌우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제 밑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인데요. 여기다 뭘 하셔야 되냐면요. y는 x 더하기 t. 이걸 이제 그으셔야 됩니다. 저거는 사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y절편이 t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p보다는 크다고 했어요. 저 마이너스 p가 대체 뭐냐면요. 기울기가 이제 우리가 1인 걸 그을 때 여기 뭐 접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알 수가 없고 p에 따라 달려있는 거고요. 요런 걸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p인 거 보이시죠? 근데 절편이 저거보다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요거 안 되고 이거보다 더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기준을 잡은 건데 이건 어차피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적당히 위로 올리면서 이제 상황을 좀 파악을 할 건데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부터 좀 진하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요런 걸 잡았다고 치면요. 여기 읽어보시면 만나는 점 중에 작은 점이 알파 t, 큰 게 베타 t. 여기네요. 여기가 알파 t. 뭐 여기가 베타 t.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마이너스 p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부터 이제 심지어 이걸 무한까지 가는 거니까 저 직선을 그냥 계속 위로 쭉 올리겠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쭉 위로 올리겠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뭘 구하는 거냐면 그 왼쪽에 개부터 오른쪽 개까지 적분을 이제 하는데 절대값 씌운 이차 함수에서 그 직선을 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을 해라. 그럼 뭐 넓이를 사실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넓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적분 값이긴 한데 뭐 위에서 아래를 빼면 그냥 넓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밑에서 위를 빼면 이거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이루어진 부분을 뭐 이제 이루고 있는 부분에 뭔가를 구하는 게 맞는데 저거는 이제 정적분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요 부분을 지금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던 요 부분이 요게 절대값 fx이기 때문에 이 주황색에서 결국은 흰색을 빼라 이런 느낌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라는 건 지금 주황색에서 요 흰색 여기를 빼라 그럼 이건 음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최대값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음수기도 하고요. 심지어 최대값은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그럼 이거는 이런 상황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점점 직선을 위로 점점 올리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이 정도 올렸다고 해도요. 그럼 여기가 알파 t고 여기가 베타 t일 텐데 여전히 주황색에서 흰색을 빼면 계속 음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적분 값이. 최대값이 나올 수는 없죠, 지금. 이 상황이면.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특수한 상황이 있을 텐데 이렇게 두 점에서만 만나면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점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딱, 즉 원점을 지날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얘하고 세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젠 여기가 알파 t고 여기가 베타 t로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사실 요 부분은 주황색에서 초록색을 빼라고 했어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음수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넓이에. 넓이에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만 여기 있는 얘는 주황색에서 초록색을 빼면 이거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잖아요. 저기는 양수로 바뀌었네요. 그럼 드디어 여긴 양수고 여긴 음수니까 이걸 만약에 뭐 계산을 했을 때 2분의 1이 나오게 뭐 조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p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최대값일까? 이 생각만 이제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건덕지를 찾았습니다. 이 전까지는 안 되는데 요 순간이면 해결이 되겠다. 물론 그리고 넓이 값이 약간 불연속적이긴 하죠. 이 직전일 때는 여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값이 튀어버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수값, 최대값을 딱 구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이걸 위로 더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올리면요. 이 넓이만큼이 더 빠지게 되고 더해지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고요. 아주 조금밖에 안 되고 여기도 심지어 주황색에서 파란색을 빼는 거니까 여기도 심지어 음수가 추가돼요.
값이 커질 수가 없어요.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이렇게 위로 올리면요, 심지어 이렇게 더 올리면요, 주황색에서 파란색을 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값인 순간은 저 아까 초록색으로 그렸던 원점을 지나는 저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순간에 이 적분 값이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P를 구하여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서 해도 되는데요. 이제는 상황 파악이 됐기 때문에 얘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 기울기가 일자리인 애를 이렇게 그렸다. 근데 사실 이 넓이가 더 커야 됩니다. 그냥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2분의 1만큼 더 커야겠죠. 그렇죠? 일단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가 0입니다. 잘 보시면 원래 식이 x제곱 빼기 px인데요. 이 식은 그냥 y는 x입니다. 지금 원점을 지나기로 했으니까요. 자, 이거 x라고 두면요. 여기 있는 이 점. 이거는 뭐 0은 당연히 근이 있는 거니까 0으로 약분하면 p가 넘어가면서 여기가 p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요 점은 p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여기 있는 요 점은요. 왜냐면 이거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일단 교점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뒤집어진 거죠, 이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 이게 x 이렇게 뒤집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점은 p 빼기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12번 풀이할 때 그 2차 함수와 이루는 그 넓이 공식 6분의 그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르면 공부 좀 하시고 여기 있는 이 넓이는 뭐 금방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넓이는 6분의 얘의 최고차항 계수는 여전히 1이죠. 자, 그리고 p 빼기 1에서 0까지는 길이가 이거기 때문에 자, 이거의 3승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 요 부분인데요. 자, 요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고 이제 요 부분을 구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보다시피 이렇게 좀 잘려 있어서 뭐 사실 이렇게 나눠서 뭐 계산하고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셨으면 쪼개서 적분을 하시면 되지만 생각이 만약에 나셨다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12번 기억니은즉 할 때 요 넓이와 요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 차이가 1만큼 차이 나고 요 차이가 1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 요 삐져나온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여기에 갖다 붙여서 메워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 노란색 부분 두 개의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타 빼기 알파가 얘도 1이고 얘도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결국 우리는 지금 제가 그린 이 노란색 삼각형 넓이와 아까 주황색 부분이 똑같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거야말로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기는 높이가 1이고 여기도 높이가 1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두 삼각형 넓이 또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밑변을 얘라고 삼으면 되는데 밑변은 P인 거죠. 왜냐면 이게 Y는 X니까 P 집어넣으면 P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 넓이도 2분의 P고 요 넓이도 2분의 P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 넓이는 P인 거죠.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넓이 위에서 아래 뺀 거에서 아래에서 위를 뺀 걸 뺐을 때도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P를 뺐는데 요게 2분의 1이 돼야 된다. 요걸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지금 구하라는 게 P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전개해서 3차식을 어떻게든 풀어서 인수분해를 해서 구해도 되지만 사실 우리는 보기를 보고 지금 P 값이 보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적당한 값을 대입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식을 정확하게 썼다면 이거 다 전개해서 3차식을 풀고 이런 것보다는 보기에 있는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그냥 되는 걸 빨리 쓰는 게 시험 볼 땐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2랑 2분의 5랑 3이랑 2분의 7이랑 4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상황이 나오게 하려면요. 일단 4를 집어넣어야 해줘. 여기가 4 집어넣어야 27이 되거든요. 여기가 4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계산하면 2분의 9고 거기서 2분의 8을 빼야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야매 같습니까? 아니죠. 근데 시간을 줄이려면 이거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적당한 값을 집어넣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 볼 때는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보시겠습니다. 얘도 귀납적 정의인데요. 사실 귀납적 정의가 11번에 이어서 뭐 두 번째로 또 나왔네요. 뭐 두 문제가 동시에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보통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보통은 여기가 다음항으로 넘어갈 때, 뭐 an 플러스 1을 구할 때 요것 요걸 따라서 다음항이 된다, 보통 이런 걸 맨날 해왔기 때문에 여기가 뭐 bn 플러스 1이라든지 an 플러스 1이라든지 뭐가 이런 게 익숙하거든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bn을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n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런 걸로 이제 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첫째 항은 분명히 8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bn이라는 거는 그냥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따르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양수인 건 그대로 양수를 가져가는 거고요. 음수거나, 물론 0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음수면 마이너스 2를 곱한 걸 bn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bn은 무조건 양수네요. 그러면 뭐 0일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음수일 수는 없어요. 양수면 양수인 걸 그대로 bn이라고 해라. 음수면 마이너스 1을 곱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물론 0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bn은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그럼 이건 10개를 이제 더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양수 10개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구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밑에를 보시면요. 사실 이거는 너무 뻔한 겁니다. 사실 이런 거 보시면 이거 등차 중앙 뭐 이런 거죠? 가운데 있는 걸 2배 했더니 양쪽을 더한 거랑 똑같다. 그럼 이거는 B4랑 B5랑 B6 이 순서대로는 등차를 잘 이루고 있구나. 등차 중앙식이 성립하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알겠지만 B4, B5, B6은 사실 AN이라고 해도 당연히 등차 수열이고, 모든 등차 수열에 마이너스 2를 다 곱해봤자 어차피 상관없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등차 수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등차 수열이면 1차식이잖아요. 1차식에 뭐 마이너스 2 곱해봤자 여전히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B4, B5, B6은 전부 다 줄이거나 전부 다 아랫줄이거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 전부 다. 반면에 여기 있는 얘 보이시죠? 이건 가운데 있는 걸 2배 했는데 정확히 같지가 않네요. 6만큼 차이가 난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B3이랑 B4랑 B5는 이건 등차를 이루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차 중앙식이 깨졌기 때문에. 그럼 B3, B4, B5에서는 지금 중간에 뭐 밑에 줄에서 위에 줄로 바뀐다든지 위에 줄에서 아래 줄로 바뀐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바뀌는 순간은 한순간밖에 없다는 거 알겠나요? 왜냐하면 등차 수열은 직선이면 기울기가 양수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음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데서 작은 데로 바뀌거나 뭐 이런 게 한순간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한순간이, 근데 그 한순간이 3이나 4나 5 요 안쪽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판단할 수 있냐? 첫째 항이 8인데 공차가 양수라고 하면 값이 계속 커질 건데 그럼 0보다 작아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0보다 크니까 B에는 그냥 계속 AN이겠죠. 그럼 이것도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순이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방금 깨달은 사실은 저거의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D는 당연히 음수구나. 그러니까 값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줄어들다가 한 번 바뀌면 이제, 그러니까 초반에는 계속 이 밑에 줄을 따르겠죠. 0보다 크니까 초반엔 얘를 따르다가 중반부부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얘를 따르면서 진행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하지만 얘들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AN은 그런데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AN이 음수여도 마이너스 1을 곱하기 때문에 BN은 커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오케이. 그럼 이제 해봐야겠네요.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해보면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B1부터 이제 쭉 써볼 건데, 그럼 B1은 어차피 A1이 8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8은 양수니까 BN이랑 AN이랑 똑같다고 했으니 이렇게 진행되고, 이건 뭐 당연히 양수다. 오케이, 이런 상황입니다. B2로 넘어갈게요. B2.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기서 이미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 바뀐 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얘네 셋이 등차일 수밖에 없어요.
B2에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해 볼게요. B4, B5, B6은 등차가 유지되고 있죠. 근데 3, 4, 5에선 등차가 아니죠. 그럼 3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3이나 4, 아니, 이거 좀 더 따져볼게요. 3이나 4, 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4에서 딱, 아니, 아까 3이 아니고요. 4에서 딱 바뀌어서 그다음부터는 바뀐 채로 가니까 여기부터는 그대로 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B2는 그러면 여전히 양수의 A2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얘는 이제 8 더하기 D다. 이해가 되시죠? 8 더하기 D인데 이제 D는 음수니까 값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 생각에는 B3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야 돼. 여기서 갑자기 얘가 바뀌어버리면 B3, B4, B5가 등차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8 더하기 2D 이렇게 잘 진행이 돼야 돼요. 얘는 아직도 양수고요. 얘도 아직은 여기서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사실 따져봐야겠죠. A3가 여기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게 좀 봐봐요. 좀 헷갈립니다. A3가 음수면 B3를 A3라고 할 수가 없어요. A3가 음수면 B3는 마이너스 2A3라고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안 됩니다. 아실 거라고 믿고 이제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B3, B4, B5는 깨져야 되고 B4, B5, B6부터는 무조건 OK가 돼야 된다라는 느낌이면 이 상황이 B4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B4부터 바뀐다는 얘기는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B4부터는 마이너스 2A4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된 거야? A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졌다가 전제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B4를 A4라고 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2A4라고 하겠다. 이렇게 넘어간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2A3 여전히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B들은 무조건 제가 다 양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이렇게 따진 거는 AN들이 여기 A1, 2, 3은 여전히 양수인데 A4는 음수 또는 0 이거니까 여기가 요거로 넘어갔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럼 이제 아시겠죠? 이 D부터는 계속 음수잖아요. 왜냐면 값이 계속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계속 마이너스 2AN 그걸 따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B5라는 건 마이너스 2A5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등차 수열인 건 알겠는데 여기 있는 요 6 이걸 이용해서 뭔가 공차를 구하고 이런 걸 좀 해줘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B3, B4, B5를 다 썼기 때문에 이걸로 D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 사실 얘는 뭐 8 더하기 3D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첫째 항 8인 걸 무조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마이너스 2에 얘는 8 더하기 4D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이 세 가지로부터 저 6이 포함된 저 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더하면 뭐가 될까요? 8에서 마이너스 16 더하면 마이너스 8. 자, 2D 빼기 8D 마이너스 6D. 자, 요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2B4가 있어요. 얘를 2배 해야 됩니다. 그쵸? 2배 하면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32. 그 다음 마이너스 12D.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6을 더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요걸 풀어주면 D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부터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죠? n 플러스 a 아니라 그대로 n이다.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범위는 여기에 있고 bn들은 무조건 양수다. 자, 이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넘어가면 6d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넘어오면 14 마이너스 32 더하기 14는 당연히 마이너스 18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d가 마이너스 3이다. 공차가 역시나 음수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bn들을 10개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잊지 마시고 그럼 분명히 8로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bn들을 좀 써볼게요. 어차피 지금 공차가 3이니까 얘는 5, 2 여기 3개는 그냥 A1, A2, A3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맞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는 3을 빼서 A4를 구할 텐데 거기에 마이너스 2를 죄다 곱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굳이 쓸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 이제 뭐 3 계속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 약간 이런 느낌?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10개를 더하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양수입니다. 자, 요거는 더하면 15고요. 여기 있는 애 7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다 플러스로 바뀌죠? 어차피 다 양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결국 2로 묶으면 되고요. 이건 결국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몇 개 있냐면 7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죠. 등차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1, 4, 7, 10. 자, 여기 네 번째에 분명히 10이라는 애가 있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만 쓸게요.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1, 4, 7, 10 이렇게 가는 애에 7개를 더하는 거니까 가운데 있는 애는 네 번째 항일 수밖에 없고 그게 10입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이 결국 7개가 있다. 등차 수열의 합이 등차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인 거 아시죠? 근데 요게 2가 곱해져 있으니 2를 곱해 주셔야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140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여기 있는 15와 마지막으로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155다. 자, 단답형이죠. 답은 155입니다. 네, 21번 보시겠습니다. 21번 문제를 좀 잘 읽어볼게요. 일단 3차 함수입니다. 최고치 한계수는 분명히 1이고 F형은 0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 뭐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미분 가능하다. 절대적인 조건이 있네요. 그럼 연속이기도 해야 되고 미분계수도 같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연속이기도 해야 돼. 아니 그러면 P의 왼쪽에서 여기에 적용을 했을 때는 요게 될 거고요. 그쵸? 좌극한이지만 F는 어차피 3차 함수라 연속이니까 요게 될 거고 P 오른쪽 여기 적용해보면 F0입니다. 아니 KF0 이건데 F0이 문제에 0이라고 써있으니 이게 결국 0이란 얘기 아닙니까? FP도 0이네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FX가 최고치 한계수가 1인데 F0이 0인 나머지 FP도 0이다. 이것도 뭐 네모 쳐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을 일단 2개나 알았네요. 근데 3차 함수는 근이 많아봤자 3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0하고 P하고가 일단 근인데 뭐 거기서 혹시 접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근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구나. 근데 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P가 분명히 양수라고 했고요. 지금 사실 F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 G 보이시죠? G는 0이라는 거에 이제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2P라고 했는데 여기를 조금만 더 관찰해보면 사실 P보다 오른쪽에 2P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 말은 G에 2P를 집어넣으면요. 여기다 2P 집어넣으면 이게 FP인데 FP는 이미 0이라고 했잖아요. 2P도 근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F 입장 말고요. G의 입장에서요. 이해되셨죠? G의 입장에서 2P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FP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G, 2P도 0이구나. 그럼 여기 실근들을 잘 보시면 사실 P보다 왼쪽이나 P보다 오른쪽 이 P는 어차피 포함시키면 되니까 연속이니까 그럼 0도 근이고 0은 이거보다 왼쪽 여기 들어있으니까요. P도 근인데 방금 2P도 근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실근의 합이 2P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이게 하나 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렇게 더하면 2P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접해 있을 수가 없고 근이 애초에 3개 있었어야 된다는 걸 잘 읽어보시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래프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케이스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여기 잡았을 때 적당히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 사실 여기다 잠깐 왔다가 여기로 갈 텐데 우리가 3차 함수를 뭐 이렇게 그렸을 때요. 여기 기울기가 여기는 사실 뭐 변곡점이라 이렇게 뚫고 지나가잖아요. 이거보다 그 절대값이 2배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대칭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기울기는 2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거의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게 사실 실제 좀 현실성을 반영한, 여기가 여기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대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거 여기가 하다 보면 이거 막 그 뭐지 절대값은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마치 그림이 뭐 이렇게 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랑 뭐 이 기울기랑 왠지 막 같아 보이고 막 이러는데 3차 함수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두 배인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에서의 기울기는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근으로 써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라고 썼을 때 고배 미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차항 계수에 요 인수는 걔를 미분하고 나머지에 집어넣으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이게 기울기가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부분에서의 기울기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돼서 절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예를 들자면 1 곱하기 2하고 여긴 1 곱하기 1이란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절대값의 입장에서요. 이거는 아마 공부한 친구들은 또 많이 알 거고, 뭐 지금 혹시 처음 듣더라도 뭐 식을 세워서 미분해봐도 분명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선분 길이의 곱이 기울기다 뭐 이런 것도 아실 거고, 무슨 뭐 요즘 거리곱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게 결국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배경 지식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이제는 스무스하게 빨리 끝내버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그래서 약간 현실성을 반영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P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인 상태에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이제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굳이 뭐 식으로 쓰자면 x 3승 마이너스 p제곱 x겠죠. 그쵸? x에 x제곱 빼기 p제곱이니까 저런 상태다. 근데 문제를 좀 더 읽어보시면 p보다 왼쪽은 fx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fx를 그대로 가져가요. 여기까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울기가 저렇게 가파른 상황입니다. 지금 저거의 기울기는 최고차항 계수의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뭐 이렇게 가는 거라 뭐 2p 제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모르겠으면 이거 미분한 거에다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3p 제곱 빼기 p 제곱이니까 2p 제곱이죠, 당연히. 그거 잠깐 써놓을게요.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는 2p 제곱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p보다 오른쪽은 뭘 할 거냐면, k는 좀 이따 생각하시고 일단 f의 x 빼기 p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저 그림을 p만큼 평행 이동을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적당히 그려볼게요. 이게 이런 상태가 이해하셨죠? 여기 더 가야 되고 약간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K가 안 곱해져 있었다면 이 주황색에다가 그냥 여기 노란색 여기 요걸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얘들아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여기서의 요 기울기는 얘들아 봐봐, 노란색의 요 기울기는 여기 주황색의 요 기울기랑 똑같잖아요. 그치? 그런데 주황색의 요 기울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울기의 절반일 수밖에 없어요. 얘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p제곱이잖아요. 요거의 기울기는 절대값이 절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노란색이 이렇게 붙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가 않네요.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K는 음수일 수밖에 없죠. 이 노란색 그림을 뒤집어 올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이거 그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그럼 여기 그림을 보면 미분 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기울기는,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이걸 그대로 뒤집기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 기울기는 P제곱, 이렇게밖에 안 돼요. 기울기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여기 있는 K는 뒤집긴 뒤집는데 2배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아셨겠죠? 그래서 결국은 얘의 그래프가 이 파란색처럼 이렇게 2배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는 이 주황색에다가 이 파란색으로 올라간 이래야 얘도 기울기가 똑같이 2p제곱 이렇게 돼서 미분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2p고요. 똑같이 p만큼 옮겼으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읽어보시면 gx의 극값 중에 제일 큰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 중에 제일 큰 건 얘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이 파란색 라인. 저걸 구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를 구해가지고 답이 왜 안 나오지 이랬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분계수를 갖게 하려면 2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사실 요 식은 이미 흰색으로 아까 써놨었고요. 여기 있는 얘가 루트 3분의 p 이런 건 좀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함수인 상황일 때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1대 루트 3이죠. 이런 거 외우고 계시고요. 만약에 모르겠다면 미분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난 요 값을 좀 미리 알고 싶어. 그럼 얘는 사실 뒤집은 다음 2배 하면 그만이거든. 그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x3승 빼기 p제곱 x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루트 3분의 p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3루트 3분의 p3승 빼기 p제곱에 루트 3분의 p를 집어넣기로 했죠. 그럼 루트 3분의 p3승 이렇게 될 거라서 얘는 3루트 3분의 3p3승이니까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2p3승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건 계산한 겁니다. 그냥 이 라인이에요. 그게. 그러면 저는 이 라인을 일단 뒤집어 올려서 얘로 만든 다음 2배까지 해야 저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뒤집으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되고 거기에 2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루트 3분의 4p3승 이게 이렇게 쓸게요. 파란색 라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이 뭐라고 했냐? 2분의 3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2분의 3루트 3이다. p3승이 8분의 27이구나.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배를 안 한 친구들은 4분의 27이 나와서 이 밑에 있는 분모가 해결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거를 문제 풀 때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어도 여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결국 p는 2분의 3이고요. 우리 양수에다 아까 잡았었으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2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이건 뭐 4분의 9x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여기 이게 fx죠 지금? 이거였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f4를 구하라. 여기다 4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4를 집어넣으면 얘는 64겠고 4의 3승이니까 여기 4 집어넣으면 빼기 9라서 결국 답이 5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2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작년부터 그 22번에 지수로그 함수의 어려운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근데 올해도 이제 뭐 평가원을 한번 봐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푸실 때도 약간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진행해 봅시다. 여기 지수 함수가 잘 있습니다. 여기 로그 함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얘는 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제 역함수는 뭐 x하고 y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y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x 빼기 k에 로그 씌우고 1을 넘기면 빼기 1이 돼서 여기는 더하기 1이지만 얘의 역함수는 맨 뒤가 빼기 1인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써보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2에 x 빼기 k 하고 더하기 1을 왼쪽으로 넘겨서 빼기 1이 됐다. 오케이. 요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더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A, B라는 애에 A, B가 지금 요거 위에 있다고 했어요. 저거 위에 있다고 했고 저거의 이제 기울기가 1이다. 우리가 지금 뭔가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y는 x 대칭이나 뭐 y는 마이너스 x 뭐 이런 걸 해서 그 점의 대칭점이 여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울기가 1인 건 되게 이제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거의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인 정삼각형이다 라는 얘기까지 이제 있는 상태라서 이제 대강의 모양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있는 이 지수함수가 아무튼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2의 x 플러스 1승 더하기 k가 요거를 좀 적당히 그려보고
여기서 상황 파악을 좀 해보고 여기다가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자, 아무튼 이런 상태라고 치면은 그러면 여기에 일단 뭐 A, B라는 애가 우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A, B. 이거는 뭐 BA 위치가 바뀌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한데, 그쵸? 어쨌든 저기 저렇게 놓을게요. 그럼 이거 기울기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삼각형의 한 변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가 2루트 2라는 거는 사실 여기가 2,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아, 요런 느낌이구나, 상황이.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의 역함수도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상황을. 근데 이제 문제는 K가 지금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K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네요. 뭐 여러 개 있나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K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의 역함수가 얘라고 했고 이거로부터 두 칸을 올려서 지금 요거의 C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K가 만약에 뭐 양수고 뭐 충분히 위에 있다고 하면 얘의 역함수는 뭐 이쪽에 생겼겠죠, 이렇게. 맞죠, 그죠? 이쪽에 생길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애를 두 칸 이렇게 올리다 보면 여기 어딘가 잡아서 이렇게 정삼각형 되는 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만약에 K가 좀 음수라서 좀 한참 이 그림이 밑에다 그려졌다. 지금 X축, Y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K가 음수면 이 그림이 아래에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른 로그 함수는 이쪽에 이렇게 생기겠죠. 왜냐면 Y는 X는 이런 데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그림을 또 위로 두 칸 올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 위에 어떤 점 또 찍어서 이렇게 삼각형 잡아서 이게 또 정삼각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을 대충 파악해 보시면 K는 두 개겠구나.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 두 개겠구나라는 걸 대충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어쨌든 자, 요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대충 두 가지 상황이 있겠구나. 근데 일단 다행히도 여기 있는 요런 이제 상황이면 우리는 K 값에 관계없이 여기 있는 좌표를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를 T 플러스 2라고 일단 둬보겠습니다. 좌표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확실한 건 요 라인에서 여기 있는 라인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면 그게 이만큼 차이 난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걸 뺄 때는 K가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K양 상관없이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산을 여기다 좀 해본 다음에 여기에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T 플러스 3승 더하기 K에서 이에 T 플러스 1승 더하기 K, 자, 요걸 빼버리면 그게 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K는 없어지고요. 이거는 8 곱하기 2의 T승, 이건 2 곱하기 2의 T승이니까 2의 T승을 6배 한 게 2라서 2의 T승이 3분의 1이다. 뭐 이런 걸 이제 구할 수 있어요. 뭐 T를 굳이 구하자면 뭐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다. 이건 가능하겠죠? 로그 2의 3분의 1이니까. T가 음수구나. 뭐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는 C라는 애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제 요 함수로부터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삼각형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상황 파악이 끝났는데 요거를 여기다 잠깐만 그려볼게요. 조금 이제 위에다가. 자, 요게 저 지수함수라고 칩시다. 자, 이거라고 칠게요. 지금 저 T라는 좌표는 이미 구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약간 얘가 요런 느낌의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얘네의 좌표는 K만 모를 뿐 대충 이제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고, 그렇죠? 여기가 2고 여기가 2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역함수를 뭐 Y는 X가 아무튼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제 역함수를 좀 현실성 있게 그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적당히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물론 저 왼쪽 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K에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Y는 X가 적당히 있어요. 그럼 얘는 대칭인 애가 여기 위에 대칭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A 프라임 뭐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쳐보면 이건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왜냐면 요거 기울기가 1이었잖아. 그럼 이거 대칭인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따라서 온 거고 여기 뭐 가상의 Y는 X 같은 게 있는 거죠, 지금. 요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은 아까도 찍었지만 이거 T 컴마잖아? T 컴마 2에 T 플러스 1승 더하기 K.
요런 게 저 A 점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대칭했으니까 대칭한 점. 얘들아 잊으면 안 되는 게 요거는 역함수입니다. 이거 위에는 C가 없어요. 이 역함수를 위로 두 칸을 올려야 그 위에 C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얘는 2에 t 플러스 1승 더하기 k, t 이런 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제가 뭐 하려고 하냐면요. 여기서 정삼각형을 이제 찍으려면 A, B가 여기 있으면 이제 C라는 애가 한 이쯤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저쪽에도 있을 수 있다고 아까 했고요. C는 얘보다는 약간 아래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45도니까 60도가 되려면 약간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근데 걔는 잘 보시면 이런 라인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삼각형의 한 변을 얘도 역시도 수직에 이렇게 수직 이등분하는 그 선 위에 일단 C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또 절묘하게도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루트 2잖아요. 여기 있는 요 길이도 루트 2지 않습니까? 그럼 요 길이가 2네요. 저것도 45도, 45도, 90도거든요. 이해되셨죠? 아, 근데 절묘하게도 여기 있는 얘가 되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축 방향으로 다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저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어차피 이 점도 위로 두 칸을 올려야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위로 두 칸을 올린 그 점이 제가 원하는 저 함수라 이겁니다. 아, 이럴 수가. 로그 2에 x 빼기 k 얘는 빼기 1이었는데 얘는 이제 더하기 1이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2입니다. 지금 심지어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평행사변형이 구성됐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두 칸, 이거 기울기 마일, 이것도 마일, 여기도 두 칸 올려야 이 함수가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런 지점이 아직은 정삼각형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정삼각형이 존재하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확실한 건 뭐냐? 이 점을 딱 찍잖아요. 그럼 이거는 요거에 대해 수직 이등분을 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와 요거를 이은 이 삼각형은 지금 뭐가 됐어요? 일단 이등변이 됐습니다. 이해되세요? 이등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 수직 이등분 해서 만나는 점, 그게 여기 있는 요 점을 그대로 위로 올린 거랑 여기 위로 올린 거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 점이 위로 올라간 요 지점이 2의 t 플러스 1승 더하기 k, t 플러스 2라는 점이 됐는데 이 점이 C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일단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냐? 아니 이거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면 여기 반띵 한 건 루트 2잖아요. 그죠? 그럼 저 정삼각형의 높이가 뭡니까? 1대 루트 3대 2 뭐 이런 거 해보면 이 길이가 루트 6이잖아요. 이 길이가 루트 6이다. 자, 여기다 쓸게요. 이거에 더불어서 저 길이가 루트 6이다.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제기랄이 아니고 나이스. 정삼각형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등변은 보장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바에 의해서. 근데 요 길이마저 루트 6이라는 애가 돼주면 이젠 정삼각형이 완성된다 이 얘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점을 제가 써지 않았습니까? C라는 점을. 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뭐가 있어요?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뭐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지나는 점은 그냥 얘라고 하면 되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루트 6이 되면 되는구나. 근데 이 점은 저쪽에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볼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공식 알죠?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걸 하면 알아서 위에 절대값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풀면 뿔마가 알아서 생기잖아요. 그럼 알아서 K가 두 개가 식만 풀면 나오겠는데 그거에 맞게 그림을 물론 도 있겠지만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렸고, 자 이제는 이거를 잘 마무리만 하면 되고 계산만 좀 잘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직선부터 세우겠습니다. 직선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y는 기울기가 뭐 1이니까 x. 근데 얘를 지나야 됩니다. t 집어넣으면요 t가 사라지게 만들고 뒤에 요게 붙어야 되니까 2의 t 플러스 1승 더하기 k. 자, 이런 직선이 나와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2의 t승 이런 건 다 구했습니다. 아까 전에 t도 구했고요. 그쵸? 이제 대입만 하면 되고 모르는 건 지금 k밖에 없어요. 구하라는 것도 k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점은 또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 점에서 직선상의 거리 할게요. 이제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이제 빼기 y 이렇게 하고 는 0 이렇게 가면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루트 2분의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집중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잘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자, 루트 2분의 x 빼기 y 빼기 t 이거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이 점에서 이 점을 빼야겠네요. 그쵸? 그거부터 쓸게요. 2의 t 플러스 1승 더하기 k에서 저 점을 뺍니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자, x 빼기 y까지 했어요, 지금. 빼기 t도 있어요. 자, 빼기 t. 하나 더 있었고 2의 t 플러스 1승 더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더 그냥 곱하기 2 이렇게 쓸게요. 이해되죠? 그 다음 뒤에 더하기 k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2k네. 여기도 2k라고 좀 쓸게요. 얘들아,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돼. 이제 억울해서라도 무조건 맞아야 돼. 이렇게 됐고 여기도 빼기 2t라고 할게. 빼기 2t 빼기 2라고 쓸게요. 이제 빼기 2t 빼기 2. 잘 썼겠죠 이제? 자, 그럼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거의 길이가 저 높이 루트 6이 돼야 된다. 이걸 푸셔야 됩니다. 자, 요겁니다. 그래서 루트 2하고 루트 6은 일단 곱해서 2루트 3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요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얘는 4 곱하기 2의 t승인데 2의 t승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4라고 쓰겠습니다. 자, 요건 3분의 4입니다. 그쵸? 여기 2k는 그대로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있네. 그럼 3분의 4하고 마이너스 2 좀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가 남았는데 그거 뭐 지금 쓸까? 그래요. 마이너스 2t는 여기다 마이너스 2t 하면 더하기 2 로그 2의 3. 그쵸? 더하기 2 로그 2의 3. 굉장히 헷갈리죠? 자, 요거와 2k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양변을 2로 좀 나눠 볼게요. 그러면 절대값이 일단 있는데 k 그 다음 2로 나누면 로그 2의 3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는 절대값을 떼면서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2를 약분했죠. 지금 여기도 2 약분했으니 여기도 2를 약분해야죠. 그럼 루트 3인데 절대값을 떼면서 뿔마 루트 3 이렇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로그 2의 3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로그 2의 3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얘들아 선생님이 그냥 자세히 썼어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림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이 두 개의 합을 S라고 하자. 이거 두 개 더해봤자 얘만 없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 S는 그렇죠? 결국 S는 얘네들이 더한 거다. 자, 3분의 2에 그 다음 쟤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2 로그 2의 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구하라는 건 저 밑에 써 있는데 2에 마이너스 S 더하기 3분의 2 이거 하라고 했죠? 이걸 구하래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S는 슬슬 답이 보인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런 상황이라서 거기서 3분의 1을 더하면 요거 여기 넣읍시다. 이제 아시겠죠? 마 3분의 2와 3분의 2는 없어집니다. 결국 2 로그 2에 여기 있는 2는 여기 위에 올리면 되잖아요. 로그 2에 9 2하고 로그 2는 날아가고 결국 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좀 굉장히 어려웠네요. 이거는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막 아까 초반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결국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면 저쪽 반대편으로 해도 식이 똑같고
어차피 절대값을 풀면 두 개가 뿔마로 나올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알아서 잘 나오게 되고 여기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일단 9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쭉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이제 그 5월 모의고사 이제 보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지금 공통에서도 되게 좀 엄청 특이한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교훈들이 좀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하셔서 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더 나아가서 수능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